저는 오늘 한국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AI에 5개 는 계획으로 7,1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합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60년 동안 경제 사이클을 연구하면서 반복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회가 준비하고 있는 미래와 실제로 오는 미래 사이에는 종종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은 나쁜 의도에서 오지 않습니다. 무능해서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지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에서 옵니다. 우리는 보이는 위협에 집중하고 느리게 쌓이는 구조적 변화를 과소평가합니다. 한국이 오늘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반도체, AI, 수출 회복입니다. 이 방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보이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한국이 모두가 보는 도전에 집중하는 동안 진짜 변화는 다른 곳에서 조용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 영상의 30분 이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전에 맥락이 필요합니다. 처음 여기 오신 분들 지금 구독하세요. 알림을 켜세요. 제가 이 채널에서 만드는 것은 경제 사이클 분석입니다. 큰 변화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이해하는 분석입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그 다음 한국인들이 오늘 걱정하는 것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 장, 한국인들이 오늘 걱정하는 것들. 한국의 공론장에서 반복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젊은 세대가 집을 살 수 없다는 걱정. 높은 주거비가 결혼과 출산을 막는다는 걱정. 취업입니다. 대기업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좋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걱정. SK와의 대학과 BSK와의 대학 사이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걱정. 중국 경쟁입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에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는 걱정. 반도체, 디스플레이, 조선, 배터리에서 중국의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걱정. AI와 일자리입니다. AI가 한국의 화이트칼라 일자리를 빼앗아 갈 것이라는 걱정. 이 걱정들은 모두 실제합니다. 무시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걱정들은 대부분 현재의 증상들입니다. 그 증상들을 만드는 근본 원인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구독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알림벨을 켜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분석의 실용적 함의를 다룹니다. 한국 투자자가 이 구조적 변화에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지금 구독하시고 두 장으로 가겠습니다. 두 장, 아무도 관찰하지 않는 것 구조적 변화의 층위. 제가 한국의 경제 데이터를 볼 때 가장 주목하는 것은 화려한 숫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히 쌓이는 구조적 이동입니다. 제조업 고용 비중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3월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전체 고용에서 제조업 비중은 15.39%로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시작된 2013년 17.23%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비중 감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제가 성숙해지면 서비스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미국도, 독일도, 일본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 변화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제조업 경쟁력에 기반해 있습니다. 수출 주도 성장, 대기업 중심 산업화, 제조업 일자리를 통한 중산층 확대, 이것이 한국의 성공 공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작동하는 기반이 조용히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에 오랜 도전 과제들이 있습니다. 낮은 SME 생산성, 대기업 외부의 느린 디지털 확산, 그리고 경직된 노동제도, 이것들은 AI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AI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AI가 이 문제들을 만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AI는 이미 존재하던 구조적 취약성들을 더 빨리,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3장, AI와 생산성, 기회와 위협의 동시성. 한국의 AI 재택 지표는 인상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AI 경제연구소의 2025년 하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AI 채택 순위에서 25위에서 18위로 7단계 도약했습니다. 같은 기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55%의 한국 응답자가 지난 12개월 동안 AI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미국 29%, 일본 28%를 훨씬 상회하는 글로벌 평균 48%를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크게 앞서는 AI 채택률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기술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CT의 분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AI 주도 생산성 향상이 고령화와 노동 공급 감소로 인한 둔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조심스럽게 읽어야 합니다.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말은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AI가 인구 감소 문제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긴장이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특정 직업들을 자동화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AI와 경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계획으로 2026년 예산에서 AI 제조 분야 R&D 투자 기록 16.1억 달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방향은 옳습니다. AI를 기존 제조 경쟁력과 결합하는 전략. 하지만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SME까지 AI 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의 오랜 약점입니다. 4장, 중국 경쟁, 변화하는 위협의 성격. 한국에서 중국 경쟁에 대한 걱정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위협은 저가 경쟁이었습니다. 더 낮은 임금, 더 낮은 원가로 한국 제품과 경쟁했습니다. 한국은 품질과 기술력으로 이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오늘의 중국 위협은 다릅니다. 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저가로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은 고급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직접 경쟁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에서는 CATL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서는 BYD가 현대와 경쟁합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의 차별화 요소는 신뢰할 수 있고 고혼합 고신뢰도 생산에 있으며 AI로 계측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한국이 중국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영역은 대량 저가 생산이 아닙니다. 높은 신뢰성이 요구되는 정밀 제조, 복잡한 사양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AI로 더 효율화하는 능력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에서 AI 붐의 수혜를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한 기술적 신뢰성의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 강점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SME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장, 인구 통계, 경제적 운명. 인구 통계는 경제의 가장 예측 가능한 변수입니다. 2060년에 일하게 될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거나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24년 0.75입니다. 세계 최저입니다. 대체 수준인 2.1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감소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구조 전반에 파급되는 변화입니다. 더 적은 사람이 일하고 더 많은 사람이 은퇴합니다. 원금 재정이 압박을 받습니다. 내수 소비가 구조적으로 위축됩니다. 군복무 인력이 줄어듭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습니다. CT가 AI 주도 생산성 향상이 이 둔화를 상쇄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면 더 적은 사람들로도 같은 경제적 산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건이 있는 낙관론입니다.
AI 생산성 혜택은 AI를 실제로 채택하고 활용하는 기업과 개인에게만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SME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AI 채택이 아직 뒤처져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AI로 상쇄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AI 채택이 대기업 중심에서 경제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의 핵심 과제입니다. 6장, 부동산과 가계부채 성장의 이면. 한국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넘습니다. 선진국 중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이 부채의 상당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 수억 원의 대출을 받은 가구들이 높은 금리 환경에서 상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높은 가계부채는 여러 경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소비 위축입니다. 높은 이자를 상환하는 가구는 다른 곳에 쓸 돈이 줄어듭니다. 내수 소비가 구조적으로 약해집니다. 출산 억제입니다. 높은 주거 비용, 높은 교육 비용, 불안한 취업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출산율 0.75의 원인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융 취약성입니다. 일부 충격, 금리 상승, 경기 침체, 부동산 가격 하락이 오면 높은 부채는 증폭기가 됩니다. 이것은 단일한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조용히 쌓이는 구조적 부담입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주로 보이는 대출 없는 청년, 집 없는 젊은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7장, 대기업 대 SME 한국 경제의 이중 구조. 한국 경제를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기업과 SME의 이중 구조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 현대, LG 이 대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AI 도입도 빠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기업들이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한국 노동자의 80% 이상이 SME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SME들은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낮은 생산성, 느린 기술 도입, 제한된 글로벌 시장 접근, 청년들이 기피하는 근무 조건. 이 격차가 한국 경제의 가장 깊은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기업이 아무리 잘해도 SME가 따라오지 않으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은 제한됩니다. 청년들은 대기업에 들어가려는 경쟁에 집중하고 좋은 SME를 만들거나 일하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ITIF의 분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정책이 집중해야 할 것은 이론적인 AI 위협 시나리오가 아니라 더 넓은 AI 확산, 민간 투자 증가, 노동 이동성, 그리고 더 경쟁적인 시장 구조입니다. 더 넓은 AI 확산. 이것이 핵심입니다. AI가 대기업에서 SME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확산될 때 비로소 한국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이 영상의 시작에서 던진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모두가 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진짜 도전은 무엇입니까? 진짜 변화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 인구 구조의 근본적 변화입니다. 이것은 모든 경제 예측의 기반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더 적은 노동자, 더 많은 은퇴자, 더 작은 내수 시장. 이것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모든 것을 바꿉니다. 둘째, AI가 기존 성장 동력에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AI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그 혜택은 AI를 빠르게 채택하는 곳에만 갑니다. 대기업 SME 격차가 AI 시대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가계 부채와 부동산 의존이 만드는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이것은 내부 충격 시 증폭기가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명백해집니다. 8장, 한국의 진짜 차별화 요소 그리고 기회. 저는 한국에 대해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한국은 놀라운 나라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강점은 신뢰할 수 있는 고정밀 제조 능력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투자로 만들어진 것이고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AI를 이 강점에 결합하는 것, AI 계측이 된 제조 현장, AI가 최적화한 공급망, AI가 강화한 품질 관리, 이것이 한국이 중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진짜 경로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H빔에서 AI 수요의 수혜를 받는 것이 그 예입니다. AI 인프라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수십 년의 기술 축적 덕분입니다. 문제는 이 강점을 어떻게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느냐입니다. 9장,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개인과 투자자를 위한 실용적 함의. 이 분석이 한국에서 살고 일하는 개인에게 어떤 함의를 갖습니까? 첫 번째 함의는 AI 역량 투자가 가장 직접적인 수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AI 시대의 AI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산성 격차는 계속 커질 것입니다. 지금 AI 도구를 배우는 것은 가장 즉각적이고 확실한 자기 투자입니다. 두 번째 함의는 자산 지리적 분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 자산에만 집중된 포트폴리오는 한국의 구조적 도전들에 완전히 노출됩니다. ETF를 통해 글로벌 시장, 미국, 아시아, 유럽에 접근하는 것이 위험을 줄입니다. 세 번째 함의는 체계적인 개인 자산 형성의 필요성입니다. 연금 시스템이 인구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 개인의 투자 계획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함의는 산업 AI 한국의 실제 강점 분야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AI 앱이나 소비자 서비스보다 산업 AI, 반도체 공급망, 제조 자동화가 한국이 글로벌하게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은 맞습니다. AI 투자, 반도체 경쟁력, 제조 혁신, 이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거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인구 구조의 근본적 이동, 대기업 승리의 AI 격차 확대, 그리고 가계부채가 만드는 구조적 취약성에 있습니다. 이것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험한 이유입니다. 지금 구독하세요. 이 영상이 한국 경제를 더 깊은 시각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알림을 켜세요. 댓글에 미래라고 적어주세요. 앞으로 10년이 지금까지와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는 진짜 미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찍 보는 사람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